여러분, 물리학의 가장 근본적인 법칙 중 하나, 바로 빛의 속도 있잖아요. 만약 이게 사실 법칙이 아니라 그냥 우리 우주 구조상 어쩔 수 없이 나타나는 필연적인 결과라면 어떨까요? 오늘은 바로 이 정말 흥미로운 아이디어를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건 진짜 근본적인 질문이죠. 생각해 보세요. 진공 속에서 빛의 속도, 우리가 C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건 누가 보든 어떻게 보든 심지어 빛의 속도로 날아가면서 봐도 항상 초속 약 30만 킬로미터로 똑같아요. 아니 도대체 왜 그럴까요? 자, 지금까지 물리학 교과서가 주는 답은 뭐였냐면요. 아주 간단해요. 그냥 원래 그래, 이거예요. 증명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냥 받아들여야 하는 우주의 기본 규칙, 좀 어려운 말로 공리라고 하죠. 사실 아인슈타인의 그 유명한 특수상대성 이론 전체가 바로 이 가정 하나 위에 세워져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말이죠. 오늘 우리가 들여다볼 이 논문은 바로 그 원래 그렇다는 공리의 정면으로 도전장을 내밉니다. 빛의 속도가 무슨 신비한 규칙 같은 게 아니라 그냥 우리 시공간의 설계도 자체가 그렇게 생겨먹어서 그럴 수밖에 없는 필연적인 결과라면 어떨까요? 완전히 다른 이야기죠. 좋습니다. 그럼 이 위대한 미스터리의 중심으로 한번 들어가 보죠. 이 세상 모든 것의 속도를 제한하는 이 우주적인 과속 방지턱은 대체 어디서 온 걸까요? 이 논문이 내놓는 답은 정말 파격적이에요. 뭐냐면 시공간 자체가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처럼 매끈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마치 우리가 보는 이 화면처럼요. 고해상도 디지털 사진을 계속 확대하면 결국 픽셀이 보이잖아요. 우리 우주도 사실은 그런 아주 작은 픽셀들로 이루어져 있다는 거죠. 자, 여기 보시면 두 관점의 차이가 확 들어오죠. 왼쪽이 우리가 늘 생각하는 아날로그 같은 시공간이에요. 끝없이 부드럽고 얼마든지 더 작게 나눌 수 있죠. 반면에 오른쪽이 바로 이 논문이 제안하는 디지털 시공간입니다.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근본적인 단위, 그러니까 픽셀로 구성된 격자 구조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픽셀화된 우주를 만드는 기본 레고 블록은 대체 뭘까요? 이 논문에서는 딱 두 가지 새로운 기본 단위를 소개합니다. 하나는 접합구체, 줄여서 JS라고 부를 거고요. 다른 하나는 구조적 공백, SH입니다. 자, 첫 번째 레고 블럭, 바로 접합구체 JS입니다. 이건 그냥 공간을 이루는 가장 작은 알갱이, 공간의 원자라고 생각하시면 딱 맞아요. 중요한 건 모든 정보 전달이나 상호작용은 바로 이 JS의 표면을 통해서만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구조적 공백 SH인데요. 이건 뭐냐면 동그란 JS들을 막 쌓다 보면 그 사이에 어쩔 수 없이 생기는 틈새, 빈 공간이에요. 근데 여기서 핵심이 뭐냐? 이 SH는 신호가 절대로 지나갈 수 없는 일종의 통행 금지 구역이라는 겁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 느낌이 확 오실 거예요. 가운데 동그란 게 JS고 그 주변에 다른 JS들이 붙어 있죠? 그리고 그 사이사이에 까맣게 칠해진 부분이 바로 SH, 신호가 못 지나가는 공백이에요. 그러니까 신호가 가려면 오로지 JS의 경계를 따라서 마치 징검다리 건너뛰듯이 한 JS에서 옆 JS로만 점프할 수 있다는 거죠. 자, 드디어 이번 설명의 하이라이트입니다. 대체 이 픽셀 구조가 어떻게 아주 자연스럽게 그리고 필연적으로 최대 속도라는 걸 만들어내는지 지금부터 한번 보시죠. 논리가 정말 놀랍도록 간단하고 명쾌해요. 자, 첫째, 이 세상엔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최소 거리라는 게 생깁니다. 그게 뭐죠? 네, 바로 JS 하나를 건너뛰는 그 한 걸음이죠. 둘째, 그럼 그 한 걸음을 가는데 걸리는 최소 시간도 있겠죠? 자, 그럼 이 우주에서 낼 수 있는 가장 빠른 속도는 뭘까요? 너무 당연하잖아요. 그냥 그 최소 거리를 최소 시간으로 나눈 값, 그게 끝입니다. 바로 이 논문의 저자가 표현한 그대로입니다. 전파 속도는 그냥 시공간의 구조적인 단위들, 그 비율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강제된다는 거죠. 가정이 아니라 결과물이라는 거. 이게 이 아이디어의 진짜 핵심이에요.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이 모델에서 빛의 속도는 어떤 절대적인 물리 법칙이 아니에요. 그냥 우리 우주라는 거대한 운영체제의
근본적인 해상도 때문에 나타나는 하나의 특징일 뿐이라는 거죠. 와, 정말 대단한 발상의 전환 아닌가요? 물론 이렇게 근본적인 가정을 뒤집어 버리면 잠깐만 그럼 이건? 하고 온갖 질문이 쏟아져 나오겠죠.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 모델이 마주해야 할 가장 큰 질문들, 가장 날카로운 비판들을 한번 정면으로 다뤄보겠습니다. 네, 역시 가장 먼저 나오는 질문이죠. 아니, 시공간이 픽셀 격자 모양이면 방향에 따라 뭔가 달라지는 거 아니야? 그럼 모든 방향에서 물리법칙이 똑같아야 한다는 아인슈타인의 이론이랑 충돌하는 거 아니야? 하는 의문이요. 아주 타당한 지적입니다. 이 논문의 대답은 놀랍게도 아니옵니다. 로렌츠 불변성이 애초에 근본 법칙이 아니라 우리가 보는 큰 스케일에서 그냥 그렇게 보이는 현상이라는 거예요. 여기 이 비유가 정말 기가 막히는데요. 영화 필름을 보면 한 프레임 한 프레임은 다 정지된 사진이잖아요. 근데 이걸 빠르게 돌리면 우리는 아주 부드러운 움직임을 보죠. 똑같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 미세한 픽셀의 단계를 인지하지 못하고 그게 전부 평균화된 아주 매끄러운 상대론적 현실만을 경험한다는 거죠. 자, 두 번째 비판은 훨씬 더 날카롭습니다. 잠깐, 이 모델의 기본 단위를 플랑크 단위랑 비교한다면서요? 근데 그 플랑크 단위 자체가 빛의 속도 c를 이용해서 정의되잖아요. 이거 자기 말을 증명하려고 자기 말을 끌어다 쓰는 순환 논리 아닙니까? 이 질문이죠. 이 비판에 대해서 논문은 논리적인 순서가 다르다고 명확하게 선을 긋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1단계. 이 모델은 C라는 개념을 아예 쓰지 않아요. 그냥 순수하게 기하학적인 구조, 즉 JS의 최소 길이와 최소 시간의 비율만으로 최대 속도를 먼저 계산해냅니다. 그리고 2단계, 그렇게 해서 나온 값이 기존 물리학의 빛의 속도 C와 일치하는지 나중에 가서 확인만 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C는 계산의 전제가 아니라 결과물이기 때문에 순환 논리가 아니라는 거죠. 결국 이 분석이 우리에게 던지는 그림은 이런 겁니다. 우주는 텅 비어있는 무대가 아니라 아주 미세한 수준에서 끊임없이 무언가를 계산하고 업데이트하는 거대한 기하학적 엔진이라는 거죠. 그리고 빛의 속도는 바로 그 엔진의 설계도 자체에 새겨진 바꿀 수 없는 필연적인 비율이라는 겁니다. 와, 정말 생각할 거리를 많이 던져주는 아이디어 아닌가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